자, 안녕하세요. 쥐타장 교수입니다. 자, 오늘 STX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1부터 10까지 다 말씀해 드릴 건데요. 만일에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 전략대로 유상증자라는 게 생겨났을 때 이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유상증자도, 즉 악재라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 5일이죠. 예, 유상증자 마지막 가격이 정해지는 날. 자, 이때를 우리 타겟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라운드 피겨를 대략적으로 2만원 정도를 제시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미니멈과 맥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7,460원인가요? 한 요 정도를 잡고, 예, 상단에 대한 부분을 12월 5일에 60%, 주가에 대한 60%를 감안해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을 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60%를 감안했을 때 러프하게 2만원을 잡게 되면 12,000원에서 대략 13,000원 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줄이려고 이렇게 유상증자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자금. 자, 결국은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머큐리는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인다. 그러나 주가가 저점일 때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유상증자 가격을 올리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어차피 30%의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럴 거면 매각을 할 거면 여기서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매각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기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상대방이 1조 1천억이었죠. 고점이 1.1조 원일 때 사드립니다. 팔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프리미엄 더 얹어줄까? 아니면 좀 뺄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단기 급등을 했고 실질적으로 리튬이라는 이야기는 꺼냈지만 시장에 나와 있질 않았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높고 어떠한 작전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 그거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1.1조 원을 주고 살 수 있냐, 이 논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채를 줄여버리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STX 그린로지스와 STX의 시총이 1.1조 원일 때와 지금 5천억 내외, 정확히 말씀드리면 4,700억 정도 있을 때 이 금액을 따졌을 때는 충분히 어떤 매수 의사가 생기죠. 왜냐하면 항상 주가라는 거는 최고점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미래의 성장이 분명히 보이고 기업 가치가 아주 우량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주주가 누구로 있죠? 머큐리가 대주주죠. 사모펀드 아닙니까? 사모펀드 뭡니까?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한 목적이지 경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목적은 매각이다라는 겁니다. 매각. 그리고 1.1조 원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니 자, 끌어올리고 요 부분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부채를 갚아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 그러면 적어도 500억 정도 되는 기업을 어떻게? 얘네들 평단가 머큐리는 500억이에요. 500억일 때 대략적으로 50%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10배 이상 올라왔죠. 현재도. 수익입니까? 수익이 아닙니까? 수익이죠. 근데 최고점에 팔게 되면 여기에 액션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어드릴 때도. 자, 머큐리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살짝 이렇게 팔아봤죠. 지분의 3% 정도를. 3% 정도를 팔았는데 주가는 급락 나왔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혹시나 여기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분할 상장 하기 전에, 거래 정지 전에는 이 대주주가 분명히 팔았다는 거는 주가를 반드시 끌어올릴 거다. 왜 그러냐? 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쵸? 인적 분할을 했던 이유가 뭐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근데 주가가 빠지게 놔둔다? 아니죠. 근데 이 부분도요, 증권사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본부급 되는 본부장이거나 뭐 결제사무팀이나 요 부분은요, 감사팀까지 포함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일단 대주주의 매도가 나가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다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주가 하락을 유발했었고,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다? 예, 거래 정지. 이 기간 전에는 반드시 주가를 급등시킬 거다라고 했죠. 이것도 작은 거 아니에요. 30%에 이거 몇 프로입니까? 대략적으로 58%. 다만 중요한 게 있었죠. 4,000원대부터 각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이 대표이사 있죠, 박상준 씨. 자, 세일즈의 법칙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정확히 이날이 39,600원에 이 고점을 찍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분명히 4,000원대부터 세일즈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배의 법칙은 정말 넘을 수 없었죠.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여의도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 자, 펀드 매니저라면서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 박상준이라는 대표이사분은 제가 한 3번 정도 뵌 적이 있었는데, 작전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장 잘했다는 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라운드 피겨 2만원에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장중에 재료도 나왔죠. LFP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는 2차전지 기업의 20%의 지분을 인수한다. 사실 이것도 2만 원이나 라운드 피겨까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12월 4일, 5일까지는 대략적인 어느 정도 가격만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의지입니다. 저 15년 동안 스타펀드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나서 종목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이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4,200원 그리고 10배의 법칙 통했죠.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제 이 기업이 태생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종목을 추정을 했고, 작전의 시나리오를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SX 그린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다 어떤 함수를 몰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몰라서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수익 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반드시 대응을 했다는 분인데,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SX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제가 기타 상품까지도 어떤 뭐 제가 자료집까지도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기본적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쪽 관련해서 니켈, 채굴 사업, 리튬, 그리고 지금 나왔던 LFP 배터리.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 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어제 제가 첨부했던 그 내용은 분명히 나왔죠. LFP 배터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사실이 있어요. 다만 일정의 어떤 기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정대로만 하라고 했죠. 항상 재료가 나왔을 때 쫓아가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미보도 자료 다 적어놨고요. 이미 사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STX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자, 4822 자, 8706으로 SX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구독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오늘 2만원의 법칙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자,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말이 좀 꼬이네요. 좀 다시 돌아가서 이 종목은 SX와 SX 그린로지스는 어떠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12월 5일이라는 이 타겟을 보고요. 우리는 이제 변동성을 분명히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의 재료는 노출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STX가 과거에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과거는 듣기 싫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제 영상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사연, 그리고 어떤 흐름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뭐 어떠한 수출,
그리고 니켈이라는 부분이 나왔다. 이런 니켈이라는 부분이 생산된다. 대략적으로 7조 원 가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니켈 채굴권을 얻었다. 그것도 역시나 3조 원 정도 된다. 200톤의 규모를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만 보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 뜻은 왜 그러냐면 시장과 산업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종목만 보면서 거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장의 환경이라는 게 분명 중요하다 했죠. 자, 이 기업은 4,000원일 때 10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영상을 찍어드리면서도 여기서는 거래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TX는 누구를 반드시 추종을 했다는 기업이에요. 자, 어떤 기업이자? 자, STX와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니켈과 리튬은 올해 들어서 4월 달부터 정말 화려하게 올랐죠. 대표적으로 금양과 에코프로. 근데 중요한 건 뭐 금양의 콩고에 어떤 뭐 이런 채굴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역시나 3년 내내 꾸준하게 단단하게 올랐다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양과 에코프로의 단단함을 보고, 자 봅시다. 그쵸? 자, 요런 단단함을 보고 얘네들은 이 작전의 시나리오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과거를 알아야 앞으로 대응법도 알 수 있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박상준 대표이사를 이 머큐리에서 선임을 하죠. 자, 네가 우리가 이제 엑시트해야 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 좀 이거 팔 수 없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는 선임되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이오도 시장이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추종을 하면 됩니다. 자, 광물을 이용하시죠 라고 합니다. 왜? 에코프로와 금양은 2, 3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두 번째는 현재 포스코인터 한번 봅시다. 포스코인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과거에 대우인터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몰랐을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 포스코인터는, 자, SX를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SX, 자, 뭐 하는 기업이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인터는 무슨 기업이다? 대우인터. 과거에 장그래라고 하는 미생 드라마 있죠. 서울역 가게 되면 있는 서울역에 있는 상사, 종합 상사 기업 아시죠? 미생 드라마. 그 기업인데 역시나 수입과 수출을 담당을 합니다. 자, 똑같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작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대주주예요. 이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다? STX 외에 또 뭐가 있다? 맞아요. 포스코인터는 분할 상장을 이용했죠. 네, 분할 상장. 자, 포스코 올해 기업들이 가장 올랐던 거는 분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스코인터의 어떤 이런 주가 시나리오를 이용해 옵니다. 이건 다 이 대표가 자사운용사 다니면서 후배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각 운용기관에 이런 전달을 한 겁니다. 왜? 끌어올리려면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500억 밖에 채 되지 않는 종목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스코인터는 어떤 색깔이 있었죠? 네, 맞아요. 포스코인터는요, 상사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STX처럼 망했던 기업이에요. 대우 기업이었잖아요. STX와 대우 기업의 공통점은 망했다라는 거죠. STX도 2011년도에 STX 조선해양을 어떻게 상장 폐지시켰죠. 그리고 대우 기업도 무리한 방만한 경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났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STX는 페노션을 할인 닭고기 회사에 팔았죠. 자, 대우는요,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증권에 팔았죠. 자, 똑같죠. 1번 상사기업, 2번 대우 뭐죠? 맞아요. 분할 상장을 이용했다. 어쨌든 상장 쪽에서. 자, 세 번째 뭐죠? 똑같은 거. 맞아요. 이 망했던 기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리비안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테슬라의 40분의 1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미국에. 그 기업에 2차 전지 광물을 납품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요 사실 하나만으로 주가를
5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작전의 시나리오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를 막아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스코 인턴은 포스코인데 왜 뭐라고 하세요? 라고 했죠. 자, 포스코 기업들이 분할 상장을 할 때 얘는 사명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룹사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적 자금을. 그러면 대우인터죠. 결론은 얘는 분할 상장을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개인들은 포스코라고만 하면 어떻게? 맞아요. 그냥 딸려갈 것이다. 왜? 개인들은 잘 모른다. 그 대표이사는 이런 시나리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급등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다만 이 대표이사는 머큐리의 지분을 어떻게 비싸게끔 4% 정도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고 나머지의 부분 전략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일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 있나요? 이 어떤 흐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냐? 반대로 여러분들은 종목을 보고 그리고 아 얘가 광물을 하는구나. 광물 시세는 어떻지? 이미 손실난 구간대. 산업은 2차전지 산업, 테슬라부터 2차전지 산업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거꾸로 보게 되면요. 이미 손실권에서 발생이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본다는 거. 다만 제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항상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서 아래를 봤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제롬 파월이 2%의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아니면 동결을 하는지 실업자 수가 증가되는지 감소하는지. 왜?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하면 악재지만 결국 뭐다? 호재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일맥상통한 거죠. 뭘까요? 유상증자를 단행했지만 악재지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판. 지금의 판이 그러하니. 자, 그러면 어떠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급락이 나오잖아요. 뭐 브라질 이야기 나오고. 자, 똑같습니다. 시장 환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었던 얘네들의 흐름은 어떻게 됐다? 맞아요.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한다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올릴 수 없죠. 경기가 침체가 올까봐. 자, 그러면 시장은 박스구나 알아야 되고, 산업은요, 2차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뭐 바이오 산업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떤 업종을 선호하는가,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가, 어떤 산업이 성장성을 갖고 있고 글로벌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업종이죠. 업종은 뭐죠? 트렌드죠. 흰 청바지가 유행하는가, 검은 청바지가 유행하는가, 빨간 청바지가 유행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성 있는 연예인들도 잘생긴 연예인이 유행할 때가 있고 개성 있는 연예인들이 유행할 때가 있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찾았으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설령 이런 시나리오를 알게 됐다고 한다면 트레이딩을 했겠죠. 근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있었죠.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왜?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STX를 할 때 인도네시아 7조 원 요것만 보고 샀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인적 분할 올라간다. 정말 좋을 것 같다. 뭐 7조 원이니까 너무 싸네. 7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고. 맞아요? 리튬이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 나오죠.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 아니다. 나는 분명히 주식타짜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샀어요.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질타 한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일단은 010 바쁘신 분들은 4822 8706으로 SX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료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자, 일단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걸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SX는 변동성 구간대에 진입돼 있어요. 자, 여기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룰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는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샀다라고 하면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 9월 1일, 자 8월 29일 날 거래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요. 시나리오대로 제가 자료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다룰 거고요. 자, 어떤 게 되냐면요. 시장이라는 부분을 안 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8월 29일이었죠. 이때 코스닥 증시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때 이들만 올랐지. 자 그러면 제롬 파월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스탠스를 잡았을 때고, 그리고 실업자 수가 감소됐을 때였죠. 근데 이때 시장에서 얘를 여기서 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산업. 자 산업을 보고 샀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됐다? 반도체 2차전지 산업이라고 해서 2차전지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SX를. 테슬라 주가는 240달러로 급락할 때였습니다. 왜? 전기차는 이제 성장에 대한 한계가 느껴집니다 라고 할 때. 스페이스X라는 이제 테슬라도 우주 항공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으로 봐야 됩니다 할 때인데, 산업을 봤다고요? 자 세 번째, 업종. 광물이죠. 얘네들이 리튬, 니켈, 광산, 채굴. 이 광물 가격은 급락할 때였습니다. 조지 소로스도 고평가되어 있다 하면서 수십조의 자금을 광물, 리튬, 니켈에 하방에 베팅할 때였는데, 이걸 보고 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을 그냥 보고 산 거예요. 시세를 보고 산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세를 봤으니까. 이 시세는 누가 만든다? 사람이 만든다. 사람은 어떤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고 센치를 다루는 동물이다. 심리가 반영이 된다. 자, 업종까지도 안 좋았죠. 하나 더 있었죠. 9월 1일부터 얘네가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때 9월 1일부터 시장에 2차전지 모두 자 상사기업이지만 지금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죠. 리튬, 니켈. 자 9월 1일 날 왜 이때 거래 정지 시킨지는 아세요? 8월 29일까지만 거래시키고 9월 1일부터는 코스닥 시장부터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 2차전지 인버스 펀드가 나와요. 그게 뭔 뜻이냐면 공매도와 좀 흡사한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쌓아놓는 겁니다. 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도 9월 1일부터 빠져요. 자 봅시다. 보시게 되면 9월 1일부터 빠지죠. 쭉. 그쵸? 이게 인버스 펀드의 등장으로 이때부터 빠져요. 이걸 피해 가려고 SX는 거래 정지시킨 거예요. 이미 상품 출시는 2달 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분할 상장을 하기 위함인가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도 보통 2달 3개월 전부터 공시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죠. 이미 작전의 시나리오는 여기 계산 방식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죠? 실제로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던 구간이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공매도 있었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의 상승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다시 리튬 가격 폭락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X라는 종목 여러분들 조금 이제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목이 좀 잠기네요. 오전에 이제 금융권 세미나 제가 금융권 세미나를 다닌다고 했죠. 네.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PB 한 30조 정도 다루는 과거의 필드에서 가장 시장을 정확하게 받고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30조를 다루는 어떠한 연기금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작은 종목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STX라는 종목에 어떠한 업종까지도 광물의 가격이 떨어졌고 9월 1일이라고 하는 2차전지 인버스 펀드의 등장인데 이 종목을 베팅을 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탑다운 방식. 제가 항상 펀드 매니저 상위권에서 놀 수 있었던 그 방식을 했다?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니잖아요. 안 했어야죠. 단기 거래를 했어야죠. 설령 이 구간대에 안 했어야죠. 이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박상준 씨는 1번 시장을 읽는다. 왜? M&A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뭐예요? 광물의 시세까지도 본다. 세 번째 뭐예요? 맞아요. 시장을 읽고요. 광물의 시세도 있고요.
산업의 트렌드까지 읽는 분이에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잠궈버리죠. 특정한 인버스 상품 2차 전지가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거대 물량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는 거래를 정지시켜버리죠. 근데 이날 기억하세요. 주주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는 9월 13일 날 이렇게 재상장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담당자 다른 데로 가서 좀 있다가 우리는 상장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부터 국제적인 리튬 가격 폭락이 일어납니다. 뭐 조지 소로스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때 자 정확히 말씀인데 중국에서도 10억 원 정도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팔렸어요. 야, 이거 너무 고평가돼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쵸? 리튬과 니켈의 최대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걔네가 경고할 정도니까. 이때는 빠지는 게 예상이 됐었는데 너무 급하게 빠진 거예요. 즉 에코프로나 2차전지 국내 시장에 9월 1일부터 한 13일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조정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빠지면 대형주들은 반등도 있잖아요. 올 거다라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았던 거예요. 13일. 보통은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장 한 달까지. 근데 리튬 가격이 급락하니까 나중에 좀 나중에 할게요. 공시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5일로 바꿀게요 라고 하죠. 왜 그럴까? 리튬 가격의 폭락이 멈춰요. 이때 바로 재상장하지 않으면 이 머큐리한테 한 소리 듣죠. 그리고 이 박상준 씨는 각 자산 운용사를 다니면서 세일즈 했던 거 있죠. 도로압이 타불이 되죠. 즉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가장 첫날이 중요한데 광물의 시세까지도 봤다는 거죠. 상장 지연을 통해서. 자, 이 시나리오 아셨습니까? 9월 1일은 분명히 빠지는 구간이었고 피해갔고 광물 가격이 하락을 멈추자마자 첫날 정확하게 하고 이날부터 리튬 가격이 폭락이 나옵니다. 또 재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주 정확한 시나리오와 정확한 일정과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심리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장에 나와 있는 니켈이라는 이슈만 보고 샀다는 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위에서 아래를 보지 않고 아래에서 위를 봤을 거예요. 정상으로 올 겁니다. 태풍이 오든 말든 나는 킵 고잉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미 물려있는 주가에 봤더니 리튬 가격도 빠지는 것 같고 니켈 가격도 빠지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도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말 하고 채굴을 줄이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미 손실이잖아. 테슬라 주가도 봤더니 엄청 또 이제 안 좋아. 그쵸? 시장까지도 안 좋아. 못 파는 거죠. 코스닥 급락 나오기 시작하니까. 물론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 종목이죠. 거래소 종목이라서 제가 더 이걸 주의 깊게 봐라. 믿지 마라. 트레이딩을 해라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을 아십니까? 코스닥은 뭡니까? 실적이 동반돼야만 상장을 시켜주는 게 많아요. 기술성 내 상장도 있지만 코스피 뭐예요? 매출액만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기업도 상장을 시켜주죠. 크기가 여기가 더 크죠. 근데 500억짜리 종목이죠. 소형주죠. 과거에 STX, SX, SX 했던 분들은 그때에 대한 기억만 있지 이미 SX는 중소형 기업이었어요. 과거에 STX라는 기업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알라는 뜻이지 빠지지 말라고. 피해갈 건 피해가고 축제는 즐기고 피해갈 건 피해가야 되고 다시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빠졌어요. 올랐어요. 빠졌다 오르는 건 수익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2만원 라운드 피겨 있을 때 12월 5일날 이런 부분 따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뭐 LFP, 철, 배터리 기업 인수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아니 나쁜 말을 했습니까? 언제? 사야 될 땐 사야 된다고 했고 최근에도 유상증자가 호재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자,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얼마죠? 20억이에요. 20억으로 20%의 지분을 보유했으면 이게 큰 겁니까? 오늘 나온 건데 배터리 제조 판매 인수를 통해서 기존 광물 공급만 이게 뭐 트릴리고라는 아마존처럼 광물을 거래하는 거 그리고 이용해서 이차전지 전후방 밸류체인 말은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30일 날 어제 결정을 했고 취득 예정 일자 12월 29일. 얘네들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이번 유상증자 성공시켜 놓고 부채에 바꾼 다음에 이 사모펀드 머큐리였던 지분의 매각을 위해서 마지막 타겟은 12월 29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연말이 끝나기 전에 12월 24일에는 뭐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보고 29일이라는 시간을 라운드 피겨로 잡았던 거는 뭡니까? 올빼미 공시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1부터 10까지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알았어요, 혹시? 포스코 인터 똑같이 그림을 잡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물 4,200원대부터 10배의 법칙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였고, 왜? 이 대표회사가 짜는 판을 자산운용사에 전달을 했고, 이때 끌어올린 수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운용사들. 걔네들 정확히 이 1.1조 원에 대한 함수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 꼬라박잖아요. 리튬 가격, 니켈 가격 확인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2차전지 산업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안 했죠? 자, 1부터 10까지 바꿔야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반드시 구독이라고, STX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텔레그램 방. 자, 여기 3억 만들기 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는 원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이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한번 좋은 글 읽어보고 한번 갑시다. 바쁠 거 있습니까? 어차피. 자, 봅시다. 자, 목표가 이끄는 삶. 자, 좋은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치 수용소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다. 가장 영양세가 좋은 사람도 가장 지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살아야 한다는 절실한 이유와 살아서 남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목표가 강한 의욕과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뜻은 뭡니까? 노력하자 이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발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심리가 여기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어차피 아까 자료집 대상으로 한 전략을 주더라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몸은 다른 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그린 로지스 역시나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SX와 STX 그린, 그리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위에 좀 볼까요? 호흡기 메가 CS 1차. 오늘 이 뜻은 뭐냐면, 이 방은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보고 종목을 다룹니다. 샘플로 좀 보여드릴 텐데, 방법론을 달리해야지 다음에도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메가 ECS. 참 이거 좀 나왔던 건데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메가 ECS 봅시다. 자, 역시나 오늘 인공호흡 폐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단발성인 이슈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보내도 되는데,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수익 잘 났네. 오. 잘했죠, 이분. 이분이에요, 김미연 씨가. 3억 만들기 방. 그분의 사연 때문에 만들었는데 진짜 3억을 넘어갔네요. 그리고 오늘 시노펙스를 좀 다뤘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노펙스 한번 팔고 가시죠 하는데, 이게 아마 상한가 한 것 같던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필요 없습니다. 할 때 하는 겁니다. 예. 잔여물이 되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오늘 급등 나왔죠. 수소 혈장. 자, 이거 자료 올려드리는데 10시 20분에 제가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와, 이분 정말 잘했네. 네, 이분도 잘했네요. 와.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올려드리면서 하나, 오늘 STO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가상화폐 거래소 테마부터 토큰 증권, 이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위메이드도 급등 나왔고, 요거죠. 오늘 SX LFP 배터리 제휴사 IBT 지분지수, 시장보다는 적어도 한 3, 4분 정도 이게 기사가 빨리 제가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어떠한 HTS나 이런 것들은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올려드리죠. 자, 위메이드도 오늘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물론 또 이제 위메이드는 코인을 이번에 폐지됐던 게 이번에 상장이 되죠. 역시나 그냥 오르는 거 없습니다. 기사가 나오는 게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그럼 SX는 왜 올랐을까요, 어제? 물론 재료가 나오긴 했죠. 다만 그냥 오른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보고 합시다. 중간중간
LNF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게 2차전지에 그래도 나름 시총이 큰 업체인데 이렇게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라는 게 좀 시발점이 나왔어요. 요게 아닙니다. 자, 요 종목도 이렇게 4만원대부터 쭉 오르긴 했는데 이 규칙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근데 에코프로 BM의 납품사죠. 자, 봅시다. 계열사긴 하지만 에코프로 BM도 오릅니다. 자, 이게 환경이에요. 즉 키 맞추기가 일어나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 스페셜, 네,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주변 환경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도 이 사실에 오를 수 있는 거고. 오전 9시 9분에 일단 토큰 관련주도 오늘 해봅시다 라고 했었죠. 아까 이거 위메이드부터 FSN 다 급등 나왔어요.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어느 정도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할 거라는 어떠한 산업군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합이 시작했는데 15.28%까지 오르죠. 자, 쭉 올라볼까요? 상당히 지금 기간이 꽤 됐죠. 운영한 지도. 자, 그리고 슈어소프트 오늘 장 전부터 쭉쭉 올려드립니다. 원전, 그 다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텔레필드부터 시작해서 아까 에너토큰가요? 네, 이런 것들 별로 오르지 않을 때 분명히 단기 거래만 하세요 라고 했죠. 네, 절대 쫓아가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네, 여기 반드시 필수로 들어오시죠. 010 4822 자, 8706으로 SX 그린이라고 보내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하시죠. 구독은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네, 구독은 반드시.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참조 지표를 삼으려고 하시는 분은 있는가, 바꾸려고 하시는 분인가.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떤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약간 오지랖일 것 같고요. 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런 것들도 쭉쭉 올려드리고, AI 연산. 자, 이거 오늘 있었던 것들 어떤 시장에 대한 이 토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여기 홍성욱 씨 후배인데 속도감이 느껴진다.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뒤를 이을 거다. 사이버트럭이라고 테슬라에서 8,000원짜리의 사이버트럭을 냈는데 포르쉐 911보다 비싸고 사이버트럭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비싸다. 자, 이런 것들 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여러분들? 맞아. 어제 잠을 너무 못 잤어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어제는 또 제가 옷이 파란데 제 딸 녀석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놀아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6시에 새벽 6시에 일어나긴 했지만 많이 힘드네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괜찮아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또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 피부 미용 쪽.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테마주 시장 일기를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전고체 테마, 해운 테마, 정치 테마의 습성을 알아야만 어제 어떠한 힘이 움직였고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은 지수가 빠질 거는 당연히 예측된 사실 아니었습니까? 어제 하마스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금리 동결이라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분명히 나왔죠. 이렇게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이죠. 그리고 이제 12월은 양도세에 대한 물량을 준비해야 될 달린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죠. 자, 무료냐 유료냐인데 돈으로 해봤습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자 4822 8706. 저희는 공적인 연구소입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서 저희는 이제 금융기관에 어떤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릴 때 통신사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만 텔레그램방 링크를 제가 보내려고 하면 사실 요 부분이 이게 스팸 처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자료는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자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자료는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 개인 폰이에요. 기타 다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딸 녀석이나 아니면 아들 녀석이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8706 4822 8706으로 SX 그린이라고 적어서 보내시고 반드시 구독이라는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링크는 주변에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주식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거나 마음 편히 말씀
아마 거의 손실 중인 분들이 많겠죠. 예, 그런 분들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텔레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복적으로 보내게 되면 스팸 처리가 돼서 문자가 도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자, SX 이 기업의 시나리오는 알았죠. 4,000원대부터 망했던 기업이고 상사 기업이고 그 다음 뭐죠? 맞아요. 광물을 납품했던 적이 있었고 이건 포스코 인텔 따왔고 금양과 에코프로의 사업권을 똑같이 추종을 했고 뭐죠? 또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상사 기업이고 똑같은 흐름을 가지죠. 다만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는 거는 일단 세일즈를 이 대표가 다니면서 1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20년 동안의 데이터 그리고 이분이 비상장 종목을 상장시키면서 엄청나게 크게 상장을 시켰던 적도 있었어요. 그 규칙을 따르면서 자산운용사 세일즈를 했으니 결국 그 자산운용사도 최대한 그 가격 범주 내에서 팔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날은 얘를 빠지겠지만 STX 그린로지스는 상한가를 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다 형성이 됐던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께도 이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날 상한가 왔던 이유는 뭘까요? 정확합니다. 얘를 올려야만 얘를 빠지면서 결국 뭐다? 시총의 함수의 1.1조 원 전날 종가 거래되기 전 종가 이걸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작전주입니까 아닙니까? 작전주죠.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운영자금과 부채 상환이죠. 부채를 줄이고 어떻게 한다? 네? 맞아요. 부채를 줄이고 나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뭐 틀리고 막 이런 것들 뭐 어떤 국제 무슨 뭐 금속을 거래한다 무슨 광물을 거래한다 아마존의 이탄이다 하는데 여기 대표도 실제로 말하면 지금 저기 명동 가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녀석이고요. 결국은 뭐 자회사에 좀 있었던 애예요. 예. 리조트 쪽으로 있었던 STX 리조트에서 상무 정도 했던 사람인데 여기 거래소 즉 트릴로고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광물 거래소를 좀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입 수출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작전은 시나리오고 유상증자는 악재는 있었지만 어떤 니켈 가격의 반등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은 호재가 될 수 있었다. 아까 LNF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12월 5일날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하나 더 28일날 신주인수권 안 받을 사람들한테도 팔라고 하죠. 팔든 아니면 사든. 근데 이때 머큐리가요. 본인들은 덜 받겠다고 해서 신주인수권을 팝니다. 최고가가 있었어요. 최고가에 끝났고 그게 바로 이 종목의 플러스 알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오른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재료도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겁니다. 바이오가 3상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어떤 바이오 영업 환경이나 어떤 글로벌적인 암젠이나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업체들 머크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뚜렷하지 않고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임상 3상을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 같으면 3, 4배 오르는 주가가 20%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변 환경이라는 거죠. 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린 영재가 있다고 하는데 7세, 8세 전에 어떻게 한다? 맞아요. 이때 정확히 영재에 대한 이 교육을 시켜놓지 않으면 없어진대요.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변 환경. 그걸 바로 산업 그리고 업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산업 업종은 사실 시장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걸 다 다루니까요.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시장이 위냐 아니냐, 제롬 파월의 입이냐, 하마스 전쟁이 어떻고, 경제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죠. 자,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위로 볼 것인가, 옆으로 볼 것인가, 아래로 볼 것인가를 판단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가 산으로 오를 때 아래서 위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만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날짜를 바꾸면 안 되냐 이거 뜻입니다. 다른 날 오르면 안 돼요? 등산을 할 수 있죠. 이 뜻인 겁니다. 자, 만일에 꼭 올라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안전 장비를 메고 올라가자.
안전장비를 메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바로 산업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불안정성을 주더라도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칩 반도체 인공지능 이 반도체 업체는 1,000조 원이 가까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배가 올랐어요. 성장성 때문에.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일라일루와 노보노디스크 주가 역시 4배가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소한 어떤 정말 안 좋은 환경이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 산업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안전장치를 감안을 하고 올라간다는 거야. 다만 큰 위기가 나오게 되면 분명 이런 강한 업종들도 흔들림을 준다는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오늘 무조건 산으로 오를 거야 하면 태풍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 무조건 오르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ottom-up 밑에서부터 이 위를 오를 거야 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산에서 멀리 보라고. 멀리. 자, 시장의 판은 어떠한가? 산업의 어떠한 섹터는 형성되어 있는가? 다만 이게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특수산업인가? 아닌가? 중기적인 산업인가에 따라서 끌고 가지 않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시나리오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몰랐어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뭡니까? 적어도 시장 산업 업종만 보게 되면 시장 no, 어떤 산업 테슬라 no, 광물 업종 no, 조지 소로스 이런 작전은 모르더라도 이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고, 최소 못해도 상장이 되면서 9월 1일부터 2차전지 인버스 펀드가 나온 거 요때 안 살 수 있는 거는 정확히 이거 모를 수 있나요? 이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뭐 작전의 시나리오를 모르고 제가 선생님처럼 뭐 펀드 매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때도 오를 수 있었던 근거는 분명히 시장의 분위기가 여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른 거지 그냥 오른 건 절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자 SX 그린 그리고 구독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독을 하시고 안 하시고에 따라서 바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바꿀 의지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김미연 씨 아까 계좌 보여드렸죠. 자, 이분이 뭐 약간 사연이 안타까워서 3억 만들기 이걸 괜히 했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다 3억까지는 만들어 준다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SX 그린이라고 그래서 구독이라는 표현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3개월 내에 대략적인 평가액입니다. 4천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별 종목을 다르지 않아요. 네. 시장 산업 업종을 잘 보더라도 충분히 이 10배의 수익은 낼 수 있어요. 다만 3억을 가지고 30억을 내는 건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거냐면, 자, 산업 시장을 보고 산업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반도체만 보더라도 반도체도 파운드리, 팹리스, 전공정, 후공정, 클린룸 나누죠. 시각 요 부분에 대한 메모리, 비메모리 여기에서 골라내게 되면 6배 수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형성이 됐을 때. 바이오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자, 일반 항암제는 그냥 항암제고요. 표적 항암제는 이 암을 치료, 면역은 면역을 올려서 전체 암을 고치는 거. 다르죠.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산업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업종. 업종이 다른 거죠. 자, 업종 내에서 또 어떤 하나를 보게 되면 2차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나뉘죠. 그쪽을 어떻게 골라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 룰을 알아야 돼요. 룰.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46,500원을 갈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빠졌다 오르는 거 작은 변동성 아니다. 다 피해갈 수 있고 상류할 수 있다. 이 종목은 거래해야 될 날짜만 거래하는 겁니다. 자, 30%의 현금을 반드시 발현을 하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다만 평가 금액을 5만 원의 주가까지 갔을 때에 대한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해야죠. 자, 이거는 주식수를 늘리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타점에서만 변동폭을 이제 12월 5일 지나면
이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 12월에만 6번 정도의 정말 한 28% 이상의 변동성이 올 겁니다. 자, 그때 30%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금을 마련하든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SX 크림 뭐 비중 그리고 구독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의 수량과 평단가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종목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만일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리해서라도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다만 저는 질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히 해법을 제시하면서 과거를 반드시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를 잠깐 했을 때도 100만 명 구독자가 순간적으로 모인 이유도요. 막 올라간다 증시가, 뭐 종목이 올라간다. 아니요. 모두가 더 떨어진다. 이제는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룰을 이해하게 되면 절대 어떻게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 시장이 그러하니, 판이 아니면. 그래서 제 선배 중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나온 차민수. 이분은요, 카지노에 가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절대 다 잃고 일어서지 않고 처음에 갔을 때 그날에 어떤 카지노 판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봐요. 실제로 뭐 딜러, 카지노가 돈을 따는 날인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고객 참여자들이 돈을 따는 날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에 대한 판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고, 그리고 본인이 좀 색깔에 대한 부분이, 호흡 자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승부를 내려고 하죠. 오늘 터졌으니까 반드시 망가이 쳐야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다음 날 하면 어때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시장의 어떤 새로운 판이 다가서길 기다린다는 거죠. 업종의 분위기는 바꿉니다. 얘네들 9월 1일부터 쭉쭉 2차 전지 빠질 때 분명히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드렸던 건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로봇 관련주죠. 9월 언제부터 오릅니까? 즉각적으로 2-3조 넘는 종목이 2배 이상 오르죠. 왜 오르다? 산업의 변동성. 미국에 있는 산업이 있었죠. 어떤 산업? 알파벳. 그리고 누가 있죠? 구글. 구글은 인공지능이죠. 유튜브. 자, 뭐 어떤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파벳은 뭡니까? 알파고죠. 알파고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겼던 그 로봇이죠. 결국은 어떤 뭐 협동 로봇이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는 것도 전 세계 시장의 이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AI 확산은 또 뭐죠? 엔비디아죠.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오르는 건 없습니다. 다만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도 입으로 듣기 전에 알 수 있는 건, 실업자 수가 감소됐다라고 하면 경제 괜찮았네. 그럼 우리는 돈 풀었던 걸 가져가야지.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 전략 자료지 반드시 이대로 가져가서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여기 오신 다음에 반드시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다음엔 그런 실수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앞으로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부분도 살짝 정리해 놓은 자료까지도 보내드릴 거고요. 아마도 이번에 유상증자 12월 이제 양도세 10억 이상에 되는 회피 물량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를 적어놨는데, 혹시나 여기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STX, 그냥 STX 보유하신 분들, 뭐 좋은 분들 몇 분이나 있겠어요. STX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구독은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거 자료까지도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다 확인됩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파이팅 남겨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선별해서 제가 안 보낼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예. 5개의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오른 게 없어요. 문명걸 삭제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과거의 펩트론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산업군을 만났을 때 오르는 건데, 자, 아까 뭐 STX도 기사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산업군이 움직여서 올랐다고 했죠. 아까. 자, 펩트론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일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6개월 동안 매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나와서 뭐 살 빼는데 이걸 썼다 이런 말 나오고 쭉쭉 가면서 셀럽들 그리고 전 세계 1, 2위의 어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기업들이 경쟁을 하죠. 무지막지한 비용을 쓰면서 그리고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예, 호재가 나왔죠. 뭡니까? 1년에 적어도 5배 이상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과거까지만 해도 이게 미용 목적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력을 달아버린 거. 5배 올랐잖아요. 순식간에. 자,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를 참조를 해서 다만 타점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이로운 환경에서 이 종목을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오르긴 오르더라도 항상 듣고 바로 사버리죠.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오면 또 여기서 본전 파는 거 이런 장사하지 마세요. 일정 매매는 일정 매매답게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이벤트가 남아있는 건 유상증자 12월 5일이죠. 이벤트 돈 지금 인수되는 건 12월 29일이죠. 지금 업체 하나 인수한다고 하는 거. 다 이벤트는 이벤트에 맞게끔 거래를 해야 돼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사서 재료가 오를 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 아닙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사서 뭐 팩트에 팔아라. 기사에 팔아라. 자 이거 음영 적어서 보내줄 텐데 한 3배 정도 갈 겁니다. 그 타점은 여기서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어차피 왜냐하면 바로 사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영상을 최근에 계속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라고 했죠. 이때 접근을 했으면 오케이. 근데 또 여기서 있었던 분들은 실수. 자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는 뭐 바꾸면 돼요. 실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보시게 되면 요날과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끌어올렸던 날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항상 이 얘네들은 LFP 쪽이 아니고요. 아까 이 SX와 다르게 물론 얘네들도 하이 니켈 쪽입니다. 결국은 니켈로 함수가 이루어지죠. 그 분위기에 얘네들의 어떤 과거의 재료가 나왔을 때 먹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시장과 산업과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나서 종목을 봐야 되는구나. 종목을 보고 거꾸로 올라가는 건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자 010-4822 자 8706으로 아이고 자 SX 많이 힘드실 거 알아요. 문자 내용 보니까 그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SX 그린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뭐 텔레그램방 링크 그리고 뭐 자료집 그리고 대응집 보내드릴 거고 증권사 매집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것도 냅다 사버리지 마세요. 시장에 항상 안 좋은 어떤 우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했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제롬 파월의 이입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실업자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하마스 전쟁 갑자기 일어나는데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지적 리스크, 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은 종목만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 즉 어떠한 경계막이 있게 되면 사자, 호랑이, 여우 이런 표현을 하죠. 시장이 조금 냉소적으로 바뀌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어떠한 뭐 2차전지 산업이 좋고 반도체 산업이 좋고 바이오 산업이 좋고 이런 산업이 열려 있으면 실제로 그게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가 글로벌적으로 호황을 보이게 되면 어떤 순간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이런 그룹주들은 바로 이렇게 반등을 장중에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 오늘 하나죠. 요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렇죠? 근데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건 뭐 좀 그런 말 하죠. 미친. 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실수입니다. 실수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부터 10까지의 방법론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반드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해 나갑시다. 바꿉시다. 그리고 개선해 나갑시다. 다만 그 이전에 순응하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지금 본인이 실수했던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세. 특히나 뭐 나는 다 보고 샀다 이런 생각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말한 시나리오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샀는데 손실권이다라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분들은 한 10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타고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시죠? 자, 주식 타짜가 여러분들 가정평화가 주식 투자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평화 그리고 직장 내의 불화가 주식 투자로 연결되지 않게끔 거꾸로 해피한 직장생활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8706으로 구독이라고 반드시 적어서 SX 그린 자, 구독은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죠.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얼마를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자,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뭐 MBTI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